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 언니입니다. 전투정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청라에 산 지 4년이 됐어요. 저희가 여기 4년을 살아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신혼부부분들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신도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서 어떤 점들이 좋고 나쁜지를 오늘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저희도 결혼할 때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서울 빌라 전세 가격이랑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30평대랑 가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았어요. 지금 시세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저희 청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 가장 저렴한 데가 3억 8천이고요. 전세가가. 네. 84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가 4억 3천 정도 형성돼 있어요. 이게 저렴한 가격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이 이상은 많이 있습니다. 5,9제곱미터만 돼도 네. 집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와 넓어. 진짜 집 되게 잘 빠졌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점 단점으로 신도시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이 뭐가 있죠? 저는 일단 장점은 집이 좋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가장 큰 메리트예요, 사실. 신도시는 대부분 형성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새 아파트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길거리도 깨끗하고 이 동네 교통 정말 좋고 도로가 다 넓고 뭐 핫한 식당들 다 모여 있고 밀집되어 있잖아요, 신도시 안에. 그렇죠. 이제 그런 장점이 너무 커요.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길 같은 게 진짜 잘 돼 있기 잘돼 때문에 있죠. 만약에 내가 이 자전거를 끌고 서울에 갔다면 한강이나 가야 탈 수 있었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는 집 앞에만 나가도 자전거 도로가 엄청 잘 닦여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신도시들이 호수공원 같은 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진짜 좋지. 주차 문제가 특히 빌라에 사시는 분들 주차 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신도시에서는 주차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널널하죠, 주차장이. 그냥 너무 좋습니다. 거주하기에는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산책해도 정말 쾌적합니다.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단점이 좀 중요하겠죠. 단점도 그냥 굵직한 거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습니까? 단점은 서울로 가는 교통편이 없다고 봐도 돼요. 저는 없다고 표현할게요. 물론 있습니다. 가려고 하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집 주변에 버스 정거장, 뭐 전철역 이런 것들이 있는 일이 흔한 일이라면은 여기서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쵸. 청라국제도시역 여기 살면 전철을 타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 타고 20분 걸리다 보니까 차 타고 20분을 가서 전철을 타고 또 서울로 들어가느니 그냥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은 사실상 어렵다. 그만큼 차를 타고 서울을 가면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감수해야 돼요.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거의 없죠. 지하철이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만 가는 지하철. 그것도 집이랑 가깝지도 않아.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 빨간 버스를 타고 보통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너무 긴 여정이에요. 나가는 건 나가겠다 이거야. 근데 돌아올 때 와, 줄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줄 서봤어요? 아니요, 안 서봤어요. 저는 몇 번 서봤거든요. 버스를 한 번도 안 탔어요, 전 여기 살면서. 아, 그러네. 네. 저는 빨간 버스를 타고 2번 정도 서울에서 들어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줄이 길어요. 아, 그래요? 이 사람들 오늘 다 집에 갈 수 있을라나 싶을 이거 다 정도로 어디서 나왔어, 이 사람들? 엄청 길어요. 청라가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적을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경기권 있잖아요. 네. 엄청 줄 길대. 그러니까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약속 잡는 것도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큰맘 먹고 잡아야 되고 왜냐면 나가는데 2시간, 들어오는데 2시간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30분 더 잡아야 돼요. 그럼 4시간 반이잖아요. 그럼 거의 지방으로 2박 3일 여행 갈 때 같은 느낌의 운전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만약에 서울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하루에 운전만 4시간을 하는 거예요. 4시간 정도 한대요. 네, 그래서 워라벨이 완전히 뭉개져요. 출퇴근하다가 힘 다 빠져서 일할 힘이 없어요. 주거가 좀 쾌적하다고 해서 출퇴근 뭐 1시간 정도 더 쓰는 거 난 괜찮아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신도시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추가로 버리는 1-2시간이 엄청 큽니다. 내가 뭐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해. 뭐 차 안에서 운전하는 게 특기이자 취미고 나는 뭐 FSD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진짜 이거 스트레스가 여간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보통은 결혼할 때 차를 한 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도시에서 맞벌이 한다? 그럼 차를 한 대 더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한 명은 차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한 명은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한다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진짜. 맞아. 그 다음에 이런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이 청라에서 당구장을 한번 갔다가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하신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건데, 그분이 청라에 8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대요. 와. 8년째. 왜 8년째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10년이라 아마 있을 거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 동네가 너무 쾌적한 것도 있는데 딴 데로 가려고 하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쵸. 그 당시에 제일 싼 데였으니까.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를 키우던 그 집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크기를 줄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저도 단점이 생각난 게 여기 살다 보니까 만약에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 조금 작더라도 서울로 가자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못 가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2년 더 연장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인천에 있던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서울에 있는 조그만 빌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이 가전 가구에 맞추려고 하면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가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려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서울 빌라로 가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게 네. 거기로 가면서 막 생기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쓰레기, 그 다음에 뭐 주차,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게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가서 살면 또 그거에 따라 적응이 되겠지만, 가기 전까지는 아 여기 살면 막 현관문 열려있으면 막 누구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무서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천에 살면 계속 인천에 살게 돼요. 맞아. 안으로 못 들어가요. 밖으로 더 나갈 수는 있어도 돈이 뭐 월등하게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큰 돈을 벌 일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면 없죠. 서울로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살면서 이 돈으로 너무 괜찮게 살았는데 분수에 안 맞는 33평에서 너무 편하게 산 거죠. 우리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우리의 형편은 사실은 10평이야. 어. 근데 여기 와서 산 거야. 맞아요. 근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대요, 되게. 그 당구장에서 만났던 분이랑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제네시스를 렌트를 해서 사다 보면 네. 내가 제네시스를 탈 수 있는 형편으로 착각하게 된다. 네. 사실은 내가 탈 수 있는 차는 모닝인데 계속 나는 내 형편이 제네시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집주인 따로 있는데 나는 빌린 거잖아요, 이 집을. 그쵸. 여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살고 있는 동안 내 집이니까 내 수준이 이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 진짜. 생활 수준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높아진다. 그래서 소비도 많아집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생각난 건데, 단점일 수도 장점일 수도 있는 건데요. 백화점이 일단 청라에 없어요. 이게 은근히 나는 백화점 평소에 안 가는데? 나도 근데 은근히 불편하더라? 백화점에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생겨요. 그래서 백화점을 가려고 하면은 시를 바꿔야 돼. 인천 사람인데 부천시로 간다던가 고향으로 넘어간다던가 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가끔 저희끼리 또 위로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백화점 없으니까 돈 안 써서 다행이다. 그런 건 좀 있죠. 백화점 있는 신도시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비싸요.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은 그냥 비싸. 아 근데 그건 있다. 저희가 이거 신도시 생긴 지 한 7, 8년 차 됐을 때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가 좀 많이 갖춰져 있었지, 생기자마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도 한 5년은 지나야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는 집 근처에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거 환경은 정말 좋다. 근데 나머지 외적인 부분이 좀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도시로 오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 거기서 오피스텔 월세를 살던 아니면 조그만 빌라를 들어가던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무조건. 서울. 밖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한번 밖으로 나가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저희는 또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비슷한 의견인데 또 하나 이제 강력하게 하나 추가를 하자면, 가전 가구를 안 사도 되는 환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결혼 시작할 때는 주거 비용의 최대한 돈이 좀 덜 묶이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저도요. 신도시에 4년 동안 살아보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